오늘 편입할 종목은 바로 이 종목입니다. 아까 뭐 모두의 많은 종목들 기술주들을 얘기했기 때문에 현재가가 이제 26,050원입니다. 바로 이 종목은 KC텍이라고 하는 종목이고, 여러분께 이미 소개를 드려서 지난번에 이제 명예전당에 한번 또 밑에서 보내드렸었는데, 오늘은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그런 그림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 종목을 소개를 드리는데, 삼성전자가 일단 뭐 사상 신고가를 기록을 하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된 연동돼 있다면 역시 삼성전자가 소위 그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우리 최현덕 매니저의 종목 그 에로틱 백큐도 마찬가지지만, 이 종목도 최근에 한 달여 됐습니다. 한 206억 정도 삼성전자 지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 그 삼성전자가 수직 계열화를 진행하는 단계 속에서 소위 지분 투자를 했던 종목 뭐 YIK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그렇고요. 과거에 이제 또 뭐 SNS텍 이런 종목들도 결국 그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를 했던 종목은 결국 끝까지 계속 전략적으로 가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고 삼성전자의 투자가 여러 군데에서 뭐 디스플레이도 나오게 될 것이고 비메모리 반도체 또 낸드 플래스 이런 쪽에서 나오게 될 것이라 오늘 그 이 KC텍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편입을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이게 내년도에 실적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예상 퍼가 대략 뭐 8배 정도 나와서 올해 대비해서 뭐 최소도 40% 정도 전후는 실적이 좋아지는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특히 이 종목은 세정이나 이런 부분도 하지만은 세정 장비 뭐 이런 쪽도 하지만 또 연마하는 그런 화학 소재라든지 이런 부분도 생산을 해서 상당히 그런 부분이고, 특히 이 종목은 그 삼성의 또 퀀텀 닷이라 그래서 또 그 새로운 그 TV와 관련된 고화질 TV와 관련된 설비 투자에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경기 관련주 쪽에서 이 뭐 대체로 반도체 장비 쪽의 경우에는 지분 투자가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 종목은 디스플레이 물론 반도체에도 이 장비나 소재를 납품하지만 디스플레이 쪽에도 좀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에 또 이 투자를 한 것은 최근 들어서 참 보기 힘든 일인데, 그만큼 이 KC텍의 향후의 어떤 성장성이나 기술력 이런 부분이 삼성전자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계속 좀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 제가 좀 칠판을 잘 안 가는데 칠판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 칠판에 한 2달 만에 왔는데 사실은 뭐 과거에 그 생쇼를 오래 시청하신 분들은 한 뭐 4, 5년 전에도 네, 칠판에 많이 왔었습니다. 근데 좀 멀다 보니까 안 온 곳도 있고 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온 이유는 바로 오늘 장 한마디가 대세 상승을 얘기하고자 왔습니다. 이 대세상승이라고 소위 얘기하면 한국에서 대세상승상은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외국인의 대규모, 지금 일각에서는 일부 뭐 정부나 또는 기관 투자가들의 소위 그 시장 전망이나 이런 부분이 뭐 제가 그 국회에서 그 우리 경제수석의 답변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우리 증시가 뭐 약간의 버블이 있다 이런 표현을 했다 그래서 깜짝 놀랐다. 이것이 우리나라 기관 투자가들이 지금까지 우리나라 주식을 우량주들을 대거 매도했던 그런 근원적인 생각이 아닐까라는 그런 판단을 했었고,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항상 대세가 크게 가기 전에는 1985년입니다. 5년 말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플라자 합의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이 플라자 합의라고 했으면서 엔화가 이제 결국 큰 폭의 평가 절상을 하면서 우리 원화도 평가 절상을 따라가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85년부터 대략 91년까지 우리 코스피 지수가 이 당시 85년 말 근처에 180에 있던 게 여기까지 갔을 때 90년대 초중반에 거의 1100포인트 정도까지 이렇게 올랐습니다. 여기가 몇 배 올랐냐면 무려 5배 정도. 코스피 지수가 3년 만에 이렇게 갑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플라자 합의가 진행될 때 바로 소위 그 원화 강세가 있으면서 달러 인덱스가 어떻게 됐냐면, 이 달러가 140에 있던 게 100이 순간적으로 깨지는 90대까지도 이렇게 들어가는 98, 뭐 97 이렇게까지 한 30% 정도의 평가 절하가 있었고요. 이게
언제 있었냐면 85년부터 지속적으로 2년 정도 전후까지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이 사건 이후에 두 번째 이 달러 인덱스가 대세로 굳어지면서 4, 5년 동안 달러 약세가 이어졌던 적이 있는데 바로 그게 언제냐면 2004년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04년 이후에 대략 2008년까지죠. 7년 정도 전후까지 갔어요.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사실 길게 보면 이게 거의 10년까지도 가게 되는 상황인데 중요한 것은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중국의 고성장이 진행되면서 이 과정에서 많은 달러들이 결국 이동을 하면서 아시아 지역으로 이동하고 엔화와 원화 그리고 중국 위엔화가 강세를 보여주면서 결국 우리 증시도 대세 상승으로 갔다. 근데 그때의 주역은 모두 외국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1985년에 외국인은 달러가 아니라 당시에는 일본의 엔화가 들어오면서 우리 증시의 대세 상승을 이끌었고요. 그리고 나서 2004년 이후에는 달러가 또 들어오면서 만들었는데 지금 바로 이와 같은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85년 이후에 이제 원화 달러 인덱스 145에 있던 게 100 하단으로 떨어졌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지난 2003년 이전에 있었던 미국의 달러 가치가 127에 있던 게 또 떨어져가지고 90까지 갑니다. 90이 살짝 깨지죠. 80대까지 빠지고요. 지금 이 자리는 대략 105 정도에 있던 게 다시 빠져 현재 있는 자리가 지금 벌써 80대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 70대까지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면 모두 이 30%의 큰 폭의 달러 약세가 진행될 때 외국에 대규모 매수가 들어오는데 아까 우리 경제수석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뭔가 미스가 있다라고 제가 보여지는 것은 바로 이런 큰 자금의 흐름이 진행이 되면서 대한민국 증시가 가고 그 대한민국 증시의 대표주인 삼성전자와 현대차와 이런 종목들이 가게 되는 경우에 이것은 글로벌 유동성이 소위 캐리 트레이딩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라서 이게 무슨 버블이다 이런 멘트로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그러면 그런 많은 기관 투자자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최근 들어서 한 두서너 달 동안에 특히 이제 증권사를 중심으로 해서 무려 13조 원 정도 전을 매도했는데 시장을 잘못 봤기 때문에 그렇다. 달러가 왜 한국으로 요즘에 많이 온다라고 본다면 2008년 이후에 미국의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달러를 풀어댑니다. 그래서 이 돈으로 해서 미국 증시의 기술 버블이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죠. 근데 미국 증시를 올릴 만큼 올렸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2020년에 또다시 대규모 달러 풀어대는 양적 완화가 진행되고 이제는 미국 증시를 못 들어간다. 왜? 기술주가 오를 만큼 너무 많이 올려서 우리나라 기술주하고는 다르죠. 인터넷 서비스 업종이라든지 또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대시세가 나면서 이쪽으로 안 들어가니까 갈 곳을 잃은 달러들이 어디로 옵니까? 바로 개도국 중에서 특히 코로나의 피해가 작은 한국과 대만 그리고 뭐 일본 이런 나라들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 오고 있다. 이것은 트렌드적인 관점에서 보고 제 기억에는 제가 알고 있는 데이터에 의하면 대략 3년에서 5년간 달러 약세가 진행된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물론 바이든의 대통령 당선자의 어떤 의지도 중요하지만 이 트렌드는 달러 약세 트렌드로 통해서 달러가 막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결국 한국 주식의 레벨업은 불가피하고 과거부터도 이렇게 올라올 때 큰 대세장이 펼쳐졌기 때문에 우량주를 들고 있는 많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 종목 하나하나를 우량주라면 아끼시고 소중히 생각했으면 좋겠고 적어도 내년 말까지 이런 현상을 벌어지면서 제가 판단한 내년 말 코스피 지수는 3,200 정도 보입니다. 왜 이 근거는 바로 미국의 골드만삭스가 내년에도 미국 증시 연말까지 20% 지금보다 더 오른다고 하니까 저희 20포인트가 오르면 500포인트 정도 오르면 3,000포인트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대략 봤을 때 미국보다는 우리가 좀 더 간다고 봤을 때 3,200포인트. 그러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우량주는 지금부터 웬만하면 한 50% 이상씩 오를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홀딩에서 꼭 수익 극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사실은 이제 일본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네. 지수가 연일 신고가를 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 장이 이제 전통적인 해석을 해보면 네. 뭐 퍼 기준, 네. PBR 기준으로 이렇게 네. 한번 해보면요.
지금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두드려 맞았던 2,600의 그 시점이 네. 퍼가 한 13배, 한 14배라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 13, 14배가 되면 항상 이제 외국인 매도가 나와가지고 두드려 맞고 네. 그런 게 지금 수십 년간에 걸쳐가지고 네. 지금 이제 통계로 잡힌 내역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번에 올라가면은 이제 확실하게 옛날에 어떤 그 통계가 잘 돌파를 한다, 그런 네.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일단 그러려면은 그 전체적으로 실적이 네.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퍼가 상당히 이제 낮아져야 되는데 네. 그것에 대해서는 또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업종에 대한 실적이 네.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또 원화가 좀 이제 내려가면 수출 기업들한테는요, 네. 호재가 아닙니다. 네. 호재가 아니고 이제 악재죠, 악재. 일부 뭐 현대차나 삼성전자 빼고는. 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우리나라 기업의 실적 부분에 대해서는 이 환율 하락이 영향을 좀 미치지는 않을까.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신 대로 참 좋은 지적이시고, 왜냐하면 밸류에이션의 기준에 의해서 코스피 지수의 상단을 계산을 했더니 사실 2,600까지도 못 갔고요. 지난번 파동에서도 그게 2,600짜리가 아니라 대략 한 2,400 정도 가고 멈췄어야 되는 게 이제 좀 더 가서 2,600을 간 건데요. 역사적인 스토리는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은 미국의 기술주들의 상승을 보면 PER이든지 이런 기준이 한번 유동성이 확 쏠려갖고 들어오게 되는 경우는 일시적으로 틀려집니다. 예를 들면 아까도 언급드린 대로 1985년에서 시작해서 85년부터 시작해서 92년 정도까지 올라왔던 이 시절에 우리나라의 펄을 계산해 보면 아주 어마무시한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어떤 종목을 중심으로 올랐냐면 건설주, 우리 올림픽 하는 이런 무렵에 오르면서 펄가 이때 데이터를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들어온 90년 이후 데이터를 보니까 그런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이제 펄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워렌 버핏이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이게 뭐냐면 GDP. GDP가 우리 이제 GDP가 대략 얼마 정도 되냐면은 이 대체로 이제 GDP로 따지면은 지금 현재 0.88 그러니까 80% 정도대에 있답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워렌 버핏의 경우에는 여기서 보통 한 110에서 대략 120 정도 되면 고점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는 밸류에이션을 뭐 제일 세계에서 잘 잘한다는 워렌 버핏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지금부터 한 25% 정도 추가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관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또 가격 전략 말씀드릴게요. 목표치는 32,000원, 손절가는 22,000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